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곧 9월이 되는데 9월에는 반란군의 시즌3가 시작합니다. 시즌3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고 언급이 많이 됐던 캐릭터 중 하나가 스론인데, 이 스론이라는 캐릭터를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담인데 레벨즈 프리미어에서 스론이 나왔을 때 로그원 프리미어 예고편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전원 기립이라는 현상이 반란군 애니메이션 현장에서 전원 기립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스론이 많은 이제 골수 팬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던 캐릭터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스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아까 저번 녹화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코스튬을 입고 계신데, 이 코스튬이 지금 로그원에 나온 크레닉의 복장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원조는 스론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스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복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하의 옷이 전부 다 하얀색이라는 겁니다. 제국군의 복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까만색, 올리브색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어두운 계통이에요. 그거는 아무래도 활동성을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왔던 캐릭터처럼 제국 보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만 하얀색을 입고 있지만 바지는 역시 까만색 계통이라는 거죠. 근데 바지까지 하얀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활동성이 되게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덜어질 겁니다. 때가 타죠. 그렇다는 얘기는 스론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활동성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 복장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스론은 제국군에서 거의 유일한 외계인 출신의 이성인 출신의 제독입니다. 최고 지휘관이죠. 공식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제가 외계인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건 설정이 있어요. 물론 다스몰을 생각하자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제국군 자체를 보게 되면 인간분이죠. 인간, 그것도 백인, 게다가 남자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좀 비정상적이죠. 그거는 루카스가 나치 군대나 이제 로마 군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스타워즈 세계는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양한 인종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스론 제독이 바로 그 캐릭터입니다. 스론 제독은 지금은 이제 분장을 했지만 파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눈은 빨갛게 빛납니다. 마치 불타는 눈 같다고 얘기를 해요. 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스론이 처음 등장한 거는 지금 앞에 보이는 티모시 젠이라는 작가가 쓴 스론 트릴로지라는 작품에서였습니다. 맨 처음에 제국의 후예라고 해서, 여기 설정에서 이렇습니다. 제국군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에피소드 6 다음인데 제국군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퍼스트 오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국군의 잔당입니다. 제국군의 잔당을 지휘하는 아주 특이한, 뭔가 베일에 얽혀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등장하게 돼요. 그가 바로 스론 제독이죠. 그가 맨 처음 등장했을 때 파란 얼굴에 불타는 눈, 그리고 하얀 제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가져졌어요. 그래서 그 복장을 그대로, 저는 이제 스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복장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 복장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론 제독은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독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론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디즈니에서 스타워즈를 인수하면서 설정들을 리부트하면서 이러한 설정들은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공식 설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스론 같은 등장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기를 힘입어서 공식 설정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새로운 사장됐던 설정들이 새로운 설정으로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저는 스론은 당연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 로그 1이 예고편이 개봉됐을 때, 예고편이 소개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죠. 저거 스론 아니냐. 왜냐면 이름이 공개 안 됐으니까 그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EU가 레전드로 넘어간 이유는 EU들의 설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EU에 제작되는 에피소드 7, 8, 9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혼잡하죠. 그렇죠. 좀 난잡하죠. 난잡해서 설정을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큰 장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장벽들을 덜어낸다는 점에서 레전드 이유를 완전히 파괴하진 않고 레전드라는 별도의 일종의 평행세계관처럼 그렇게 남기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국을 보다 보면 이 악의 세력이다 라는 느낌인데 약간 판타지적이에요. 다스베이더만 해도 그렇고 원래 포스 자체가 판타지적인 설정이다 보니까 신비의 힘을 사용한다는 그렇죠. 신비한 능력이고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이고 무엇보다 군대보다는 개인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에 힘이 온 듯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영화를 보게 되면 물론 전쟁 장면 같은 데서 그런 게 좀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루크 스카이워커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부각되다 보니까 왠지 군대라는 실체로서의 형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모험 활극 이런 그렇죠. 느낌을. 저는 스페이스 오페라는 개인의 모험,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가 원래는 서북에서 나왔다 보니까 서북처럼 개인의 모험도 중요하지만 역시 스타워즈라는 이름이 오는 게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쟁에 어울리려면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 필요하죠. 다스베이드는 설정상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하는 행동을 보면 명령 안 들었다고 무조건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스론은 굉장히 다릅니다. 스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싸우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명령하고 오직 명령을 하는 캐릭터고요. 직접 총을 들고서 활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보면서 지휘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캐릭터는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술을 좋아하는데 고미술품을 많이 모으죠. 그렇죠. 예술품을 보면서 그 종족의 특성들 그 다음에 예술품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예측한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시작해서 근데 단순히 그런 예측만 잘하는 책략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언가 하면 루크 스카이워커를 잡으려다가 잠시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스론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했냐. 그래서 그가 저는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기계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죽여버립니다. 물론 스론이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자기 경험한 듯이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역시 탈출을 해요. 탈출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됐냐.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버리고 자네에게 그 방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해요. 다스베이더가 보여줬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렇죠. 물론 다스베이더가 죽인 인물은 켄다 로제 좀 바보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리더 함장 같은 경우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직접 와가지고 병사들의 책임이 아니고 직접 책임을 지려고 왔는데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실패하면 무조건 죽여버린다니까 그거는 전략가로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스베이드는 분명히 뛰어난 조종사고 군인으로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로서 입지면은 하지만 정말로 나서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스베이드를 위해서 활동할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러한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안 보여줬던 전략적인 면을 이 스론 제독이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 스론 3부작에서 스론이 물론 이제 약점도 있지만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 사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전력적으로는 훨씬 더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거의 진짜 무패를 자랑하는 온갖 종류의 책략으로 신공화국을 괴롭히는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최후도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정말로 예술적인 솜씨였다라는 그 말이 와닿는데, 한편 이 캐릭터가 사실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티모시 젠이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워즈 이후라고 하는 확장 세계관, 지금은 레전드가 된 확장 세계관은 스론 제독이 없었으면 그 정도로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3부작을 기폭제로 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만 아쉬운 건 한국에서는 지금 공식으로 출간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판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구하기는 그렇죠.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놔요. 내놓지가 않기 예. 때문에 그만큼 이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디즈니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을 꾸준히 발굴을 해서 공식 세계관으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서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되는 건 영화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게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위치로서도 활약한 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전 사실 이번에 에피소드 7편에서 캐논포스에서 스트론이 등장하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카리스마적이고 강력한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유를 전체를 따져봐도 그렇고, 스타워즈 전체를 따져봐도 그렇고, 다스베이더 황제라는 캐릭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캐릭터는 스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파이터라는 게임에서도 스론 조덕이 등장해서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네. 목소리까지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다. 딱 이게 오프닝에서 나오는데 이래요. This stronghold has no hope of escape. Commence the attack.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야,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카리스마. 와, 이 인물은 뭔가 짱 먹는구나. 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스론 제독과 같이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쿠데타를 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활약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보여준 거죠. 시기상을 봤을 때 레벨 3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원 같은 작품에서 뭐 잠깐이라도 모습을 드러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피소드 3에서 맨 마지막에 타킨의 젊은 모습이 잠깐 나오는 네.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적어도 영화에서 활약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만큼 강렬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스타워즈 영화에서는 시스와 제다이의 대결, 혹은 이제 포스와 관련된 다크 포스와 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의 대결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스를 갖추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의 재능으로만 다스리는 이 스론이라는 인물은 조금 상반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벨 3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쪽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을 직접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스론처럼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캐릭터들이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